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자들이 현장을 직접 뛰고 또 살펴보는 프레스국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철이 국회가 거석이냐? 거석이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나라가 네 거냐? 네 거냐? 거대 여당 일반 독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속수무책이었던 미래통합당은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당장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장외투쟁으로 국민에게라도 호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장외투쟁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축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듣습니다. 왜 통합당이 이렇게 답답하냐? 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을 갖다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만은 인내를 갖고 참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이거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부동산 입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거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투기 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합니다. 투기 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반사 이익으로 노리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속도내는 민주당과 속수무책 통합당,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6월에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잠시 좀 유보가 됐고요. 나머지 이 2+2,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고 또 5% 이상 임대를 올릴 수 없는 이 두 가지 핵심 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보호법이죠.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곧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3법 중에 두 가지가 통과가 된 건데요. 이 법은 2년 단위의 전세 계약을 추가로 세입자가 2년을 더 원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게 최대 하는 4년까지. 네, 예. 그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통합당 오늘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사실 국회 보이콧이랑 장외투쟁 가능성이 어제부터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오늘 본회의는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거든요. 예. 실제로 오후 2시에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 대신에 반대 의견만, 반대 토론회만 참석을 하고 모두 다 곧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예. 2년마다 전셋집을 떠돌아야 되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고요. 그러나 한 번 정하면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세를 놓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전세난이 가중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앞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 임대차 보호법 3법과 관련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법사위도 그렇고 오늘 본회의도 그렇고 무기력하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집단 퇴장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장외로 나가는 것은 김종인 아까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예.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의원총회를 계속했는데 예.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 이렇게만 있을 수 있냐, 나가서 국민들에게라도 호소를 하자라는 예. 의견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나가면 누가 제일 좋냐, 우리가 나가도 국회 상임위는 다 열리고 예. 서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회의도 다 열리고 통과할 수 있는 법안 다 통과된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만 빠져주는 건데 그게 예. 누구를 위한 일이냐. 국회의원이라면 무슨 일이 있든 국회 안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게 역할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양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처럼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장애 투쟁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뛰어나갈 예.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고려 요소들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예. 있잖아요. 뭐 그런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장외 투쟁을 나가서 뭐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세를 과시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심지어 지금 돈 문제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모으고 집회를 하고 하려면 예. 사실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이 의석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당직자들 지금 명예퇴직도 권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3법과 관련돼서는 저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말이 더 맞느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룰 소재는 아닌 것 같고요. 절차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시킨 거,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그 과정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독재에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법안 심사 과정을 뛰어넘어 버렸다. 예. 그리고 소위도 안 열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 토론도 없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한국당 내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이 발언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예. 읽혀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 중에 장외로 나가는 거 능사가 아닙니다.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현재 지금 국회 법대로라면 우선 동물국회 안 되죠. 예. 그리고 상임위 반드시 거쳐서 법안 심사하도록, 그래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예. 돼 있는데, 전 지금 나옵니다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6명,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의원 6명이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예. 그러나 참여는 하지 않고 계속 고함만 치는 저 장면이 유튜브나 뭐 뉴스에 나오는 예. 거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봤습니다만, 오늘은 본회의에 반대 토론에 참여했잖아요. 예. 저는 차라리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반대 토론을 통해서 이게 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걸로 호소를 하는 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게 아닐까. 그냥 고함 지르고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소리 지르고 거기에 뭐 심지어는 뭐 서류 집어 던지는 거 예. 뭐 이런 비슷한 장면,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한다. 예.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여당이 저렇게 독주를 하는 거에는 많은 국민이 뭐 얼마나 많다는 게 참 예. 주관적인 표현이지만, 말 없는 국민들이 이 여당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오히려 논리적으로 예. 야당이 반박을 해주는 게 그런 말 없는 다수들에게 또 박수를 받을 일이다. 예. 오늘 이제 본회의 8월 4일까지니까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21대 국회 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예. 차라리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법의 한계를 미래통합당이 인정한다면 예. 참여를 해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걸 기록에 남기고 하는 게 낫지, 고함치고 뭐 몸싸움 하기 직전까지 가고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예. 해도 저는 별로 박수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숫자의 열세, 수적 열세를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정책 반대 토론을 하는 게 차라리 옳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 여건의 부동산 차익 문제를 강하게 토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호영 의원도 강남 집값 집을 통해서 23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해시태그 운동으로 이어지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야권은 현 정부 또 여당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 부동산 3법을 처리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부동산이 뛰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의 집을 통해서 23억 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옮겼다. 그런데 어떻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이런 주장이 여당 내에서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경실련이 어제는 통합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시세 차익을 거뒀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또 공개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부겸 전 의원도 SNS를 통해서 예. 이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 수성갑을 두고 경쟁을 했던 상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김 의원이 오늘 SNS에 이 재산 신고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 원 떨어졌다. 라면서도 이 통합당 원내대표께서는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이라고 보도됐더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님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에 우리 동네 대구 만촌동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라면서 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주 원내대표를 겨냥한 건데요. 이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 실검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시태그 주호영 23억 이런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냐면요. 이 과거 2014년에 이 부동산 3법 특혜로 지금의 통합당 의원들이 결국에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통합당 의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 원내대표가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을 공론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부동산 3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또 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좀 담고 있죠. 이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포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를 한 채 아마 샀던 모양이에요. 그게 벌써 4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무려 23억 원의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여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탓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해시태그 운동의 주 핵심입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도 그렇고 여권 인사들, 고위공직자들이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 이거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게 이번에 또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죠. 경실련에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6월 4일자로는 이 여당 국회의원들을 지금 분석해서 낸 자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비난하시려면 박병선 국회의장 23억 차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가장 부동산 부자라는 박모 의원 397억이에요. 집이 자기 자택만 4채고 비주택이 5채예요. 근데 김모 의원도 집이 3채 등등 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해야 되고 그럼 집 많은 사람은 다 무조건 이렇게 투기자로 몰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김부겸 의원이 아까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선거에서 경쟁을 해서의 그런 어떤 자기의 증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데요. 아니 집도요 다 이것을 투기를 해서 살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자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서도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임대차 3법이 갔지만 지금 아까 윤 의원이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어떻게 다 바뀌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거꾸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57%예요. 전세는 15%입니다. 그러면 전세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평균 거주 기간이 4년이 넘습니다. 그럼 이 법이 지금 추구하는 2년 플러스 2년에 무슨 영향을 미칠 거며, 이렇게 해서 지금 과열된 이 전세 수요로 인한 왜곡된 시장,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공격을 하고 여당 그걸 설명을 하고,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이것이 풀려나가지, 절대로 이거는 나중에 네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거 따지기 위해서 지금 토론도 안 하고 뭐 지금 밀고 나가는 이런 거는 진짜 볼상사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께서는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은 옛날 박근혜 정부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느냐, 지금 현 정부의 무능이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 또 국회의장 뭐 등등 핵심 참모들 이런 게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 안정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집값 안정 대책 이런 표현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이 바뀌든 뭐 진보든 보수든 주택 정책이죠. 주택 정책. 지금 조양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보유 이걸 따져보면 주택 보급률 104% 이건 무색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이든 또는 뭐 다른 형태의 주택이든 주택에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정책인데, 이 정책이 전임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지금은 또 2대 8 뭐 이쯤 될까요? 다수의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 뒤집어 씌운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이런 식의 정책은 사회 갈등만 분열일으킨 거죠. 주호영 대표의 연설이 아니었어도 야당에서 지금의 청와대 뭐 수석 무슨 뭐 공직자 뭐 일정 직급 이상 집이 2채인데 왜 한 채 파는 거 가지고 안 팔고 버티느냐, 이걸로 얼마나 공격했어요. 지금 그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은 그만하시고 주택 정책으로 접근을 하도록, 거기에는 공급이 당연히 포함될 거고 세금 문제가 포함될 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주택 정책으로 접근을 하면서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